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그 어린 시절, 유년 시절에 그 어떤 것을 경험시켜 줄 것인가. 그 어린 시절에는 부모가 주는 것, 그것을 아이들은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부모가 주는 환경에 절대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기회,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가장 좋은 것은 직접 경험을 많이 시켜주는 거 참 좋아요. 여행이라든지 그냥 일상적인 루틴, 매일매일 똑같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그 아이가 굉장히 창의적이거나 상상력이 풍부하거나 이렇게 바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지적으로 뛰어나거나 그러니까 많은 경험들, 관찰들, 상상들, 그런 걸 해주는 게 좋고, 또 하나는 직접 경험 못지않게 머릿속으로 하는 상상, 머릿속으로 하는 경험, 이 간접 경험인데 책을 통해서 하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아주 수천 년 전 우리가 사회로 돌아가 가지고 그 사회를 간접 경험할 수가 있어요. 고전을 통해서, 좋은 책을 통해서. 우주로 나갈 수도 있고 미국으로 갈 수도 있고 프랑스로 갈 수도 있고 수백 년 전으로 들어갈 수 있고, 전쟁 상황에 우리가 어떤 군인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영화를 보는 것도 괜찮고, 또 이제 책을 읽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책은 영화나 TV보다 훨씬 더 상상력을 자극해요. 우리의 경험을 훨씬 주체적으로 만들어 갈 수도 있고 상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책을 어렸을 때 좀 많이 읽도록 해줘야죠. 그리고 뭔가를 배운다라는 거는 사실 직접 경험을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실제로는 거의 인류가 여지까지 쌓아놓은 위대한 지적 유산들은 다 책을 통해서 우리가 습득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좋은 스승을 통해서 얻을 수도 있는데, 스승을 통해서 얻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책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도 없이 인류 역사에 영향을 준 그 뛰어난 책들, 그 책을 여러분이 한 번 더 읽어보시면 그 책의 저자는 그 후손들에게, 우리에게 반드시 무언가를, 자기의 생각을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표현해주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생각을 점차로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도 탁월해질 수밖에 없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탁월할 수는 없지만, 안 읽었을 때보다는 읽었을 때, 고전을 충실하게 읽었을 때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비교했을 때, 예를 들면 고전을 전혀 읽지 않았던 그 10년하고 고전을 읽으면서 경험했던 천재들의 생각들, 그런 것들을 겪었던 10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죠. 내 삶에 있어서는. 뭐 고전이라고 하면 공자, 맹자, 뭐 사서 삼경, 소학, 홍길동전,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보다는 어렸을 때는 서양 고전, 제가 볼 때는 서양 고전을 오히려 충실하게 접하는 게 훨씬 더 아이에게 유용하고 아이답고 맞는 것 같아요. 공자, 맹자 이런 얘기들은, 논어 이런 얘기는 사실 굉장히 윤리서예요. 인간이 마땅히 다뤄야 될 어떤 규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어린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어울리지 않죠. 왜 어른을 공경해야 되는가? 그게 그냥 공자님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주입된 지식밖에 줄 수가 없어요. 그 어린 시절은 그런 걸로 채우기보다는 상상력 극대화시키고 풍부하고 아주 어린아이에 맞게끔. 근데 이제 인류 역사는 늘 한 인간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겪는 그 모든 것들을 순서대로 인류 역사도 겪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신화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모든 현상에 대해서. 하늘이 파란 것도, 또 바다가 있는 것도, 바다와 땅의 경계가 있는 것도, 저기 보면은 바닷물이 짜다, 왜 짜지? 그건 다 어떤 신화와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과학적으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해가지고 아이에게 그 어린 시절에 들려준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어울리지가 않아요. 실제로 아이에겐 훨씬 더 상상력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자체보다도, 과학적 사실보다도 상상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어린 시절을 너무 이 정보 위주, 사실 위주의 어떤 지식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과사전을 막 읽히는 것 같은 느낌 있죠. 그래가지고는 뭐가 될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은 다 그냥 찾아보면 나오는 시대거든요. 검색으로, 인터넷으로. 그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건 상상력이에요. 그래서 문학 작품, 고전들로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어린 시절을 그렇게 채울 수 있었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수학과 고전이라는 강의를 몇 년째 개설을 하고 있는데 성과가 좀 나름 나오고는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고전을 읽힐 때 잘못된 어떤 가치관 또는 잘못된 방법으로 자꾸 아이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아이들 스스로 내적 동기에 의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 어떤 책을 읽어내는 그런 즐거움을 잘 누릴 수가 없어요. 늘 내가 잘 읽었나 못 읽었나 이런 평가를 받게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수업을 통해서는 아이 스스로 고전이라는 책, 고전은 보통 이제 50년 이상 살아남은 책들이에요. 살아남은 책이에요. 지금 출판되는 많은 책 중에서 50년 뒤에 출판된 책은 거의 없을 거예요. 1%? 1%도 안 될지도 몰라요. 근데 인류 역사에서 지금도 수천 년 전의 것도 지금까지 읽히는 책이 있고 수백 년 전 것도 읽히는 책들이 있어요. 살아남았다라는 거는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책들을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읽히게 하는 게 좋고, 또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방법으로 아이들하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처음에는 주로 이제 네버랜드 클래식에 있는 약간 어린이용으로 나온 아이들을 위한 고전들 있죠. 피노키오라든지 정글 이야기라든지 피터팬이라든지 이런 얘기들로 시작해가지고 조금 두꺼운 것으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리스 신화들, 고전들, 일리아스나 오디세이아, 그 다음에 그리스 비극들, 4대 비극 작가의 그런 작품들, 그리고 로마 시대의 어떤 문학과 철학과 그리스 철학,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런 것들이 더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아이들이 과학과 수학의 어떤 고전들, 그런 것들을 직접 읽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읽어봐야 아는데 읽지 못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리고 문체라든지 사고방식이 그 천재들의 것을 역사적으로 차곡차곡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면서 그 체계 속에 우리도 빠질 수가 있거든요. 사고방식이 체계 속에. 그런데 요약만 본다든지 마치 문제집 푸는 것처럼 시험 준비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공부하듯이 보면 사실은 깨달음은 없어요. 내가 시험 문제를 맞춤으로써 안다고 느낄 뿐이죠, 사실은. 지금도 중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아주 뛰어난 학생 빼고는 철학서를 읽는 친구가 어디 있겠어요? 문제 푼다고 정신이 없는데. 근데 뛰어난 아이들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보면은 중고등학교 때 철학서를 읽어요. 안 읽는 게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사상가 중에 루소가 있어요. 장자크 루소. 루소는 학교 교육을 거의 받아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 불행한 그의 어린 시절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0살 때 아버지가 어떤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루소는 집을 떠나서 혼자 유리방황하면서 고아처럼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떠돌이 생활하고 남의 하인으로 들어갔다가 뭐 조수 역할도 했다가 또 비서 역할도 하고. 근데 루소가 7살 때 아버지 서재에서 아버지와 함께 그 소설을 재미있게 읽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소설이라는 건 어른들이 읽는 소설이에요. 그 당시에는 어린이를 위한 책이라는 게 없어요. 칠드런스 북이라는 거는 최근에는 안 나온 거예요. 아이들이 뭐 책을 읽는다 이런 개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8살 때 역사서, 또 윤리서, 사상서 이런 것들을 탐독했다고 자기 기록에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플루타르코스의 뭐 영웅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에 빠져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면 너무 이른 시기죠, 사실은. 그때 루소 같은 천재니까 그런 책을 읽었겠지 이러지만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아요. 루소는 자기 에밀에서 아주 유명한 책이죠. 교육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근데 그 책에서 보면은 어린아이에게 책을 읽히지 말라고 돼 있어요, 인위적으로. 근데 자기는 다 읽었어요. 7살 때부터 너무 어른들의 책을. 그 얘기는 뭐 제가 느끼기에는 어렸을 때 그 책을 읽었지만 그 책을 자기가 이해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에밀에도 꾸준히 나와요. 아이들이 예를 들면 라퐁텐의 우화를 이해하기는 우화가 나온 그 풍자를 아이들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거를 어렸을 때 읽는다고 해가지고 우화를 이해 못해서 그런 가치가 없느냐?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아이들이 재밌어요. 여우가 신포도를 보면서 했던 얘기를 재밌어요. 여우 아유 잘 됐네 이렇게 고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것이 주는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꼭 그 이면에 있는 내면에 아주 그 작가의 깊은 의도 이런 것들을 꼭 이해하지 않더라도 그 이야기가 어렸을 때 읽고 그 어른이 되어가지고 좀 아니면 좀 청소년이 되어가지고 읽었을 때 그 다른 느낌 그 자체가 좋은 경험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아예 뭐 즐거움도 없고 아예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아이들이 고전을 읽을 때는. 근데 루소는 어렸을 때부터 읽었어요.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가 나중에 27살인가요? 됐을 때 약간 자기 혁신을 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계곡에 가가지고 책을 아주 탐독하던 시기가 있어요, 젊은 시절.
근데 루소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 서재에서 소설책을 읽고 윤리서 또 역사서를 읽었던 경험이 없었으면, 유년 시절에 책을 읽었던 그 좋은 경험이 없었으면 루소는 절대 27살이 되어가지고 20대에 다시 공부하겠다는 생각을 절대 못했을 거예요. 그 환경에서는. 어린 시절을, 유년 시절을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아는 헤르만 헤세도 그는 청소년기만 보면 엄청나게 거의 극단적인 정신병적 증세, 학교를 탈출하고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사회하고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어떤 인간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거의 나치 시대 또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너무 획일적인 어떤 교육 체계에서 예민한 헤르만 헤세 같은 사람, 여리고 예민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상상력이 풍부한 그런 아이가 그런 교육 체계에서 견디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헤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어렸을 때 할아버지 서재에서 책을 읽었던 그 기억, 그거를 아름답게 간직하고 있어요. 헤세는 대학교도 못 갔죠. 학교를 제대로 정상적으로 거의 다니지도 못했어요. 자기가 좋아했던 책, 서점 아르바이트 그런 걸 하면서 이제 내가 어렸을 때 그 경험이 그 이후에 인생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책도 쓰고, 그러면서 책의 최고의 어떤 작가의 반열에 올랐고,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것과는 사회와 인간을 아주 다르게 보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고전을 통해서 정말 천재들, 인류의 역사와 지성사에서 영향을 지대하게 미쳤던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따라가지 않으면, 만약에 우리나라가 군국주의가 되고 전쟁을 일으키고 옳고 그름에 대한 자기 내면의 어떤 가치 기준과 판단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세태와 주변 사람들의, 또 정치인의, 또 권위자의, 그런 사람들의 의견에 그냥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 될 수밖에 없겠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나치에 추종을 했어요. 하수인 노릇을 했어요. 일제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헤르만 헤세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체험했던 그 가치관 세계에서는 나치와 같은 것과 양립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엄청 험한 인생을 살았어요. 망명하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가지고 글을 써가지고 할 수 없는, 출판 다 금지되고 그림을 통해 가지고, 화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연명한 그런 시절도 있었다고 그래요. 이와 같아 어린 시절을 무엇으로 채워줄 수 있을까? 고전을, 책을, 아주 좋은 책을 즐겨 읽는 아이들, 또 그런 환경을 부모가 줄 수 있다고 하면, 그거는 제 수업을 들어가지고 그냥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부모님도 같이 함께 참여하면서 집에서 고전을 읽고 고전의 가치를 가족 안에서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이번 수업을 통해서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이 수업을 개설했고 한 3년 정도 되고 있어요. 좋은 성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어떤 현실에서는 굉장히 이상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서양 고전을 읽고 일리아스를 읽고, 또 수학도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그 체계 속에서의 수학은 아니거든요. 수학에 애초에 갖고 있는 그런 기본적 개념을 다른 각도에서 원래 그런 것들을 추구했던 사람들, 원래 개발했고 처음 생각했던 사람들, 그리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어떤 관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토대로 살펴보는 건데, 이거는 학교 성적하고는 또 굉장히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단기적인 학교 성적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는 않을 거예요. 약간 이제 특이한 길을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 수업을 듣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신청하고 또 듣는 사람들은 약간 그런 특이한 교육관 그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아마 신청도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어린 시절의 기초적인 어떤 기반은 책을 잘 읽는 것, 상상력을 확장시키는 것, 어휘력을 넓히는 것, 배경 지식을 갖추는 것, 그런 것은 책을 읽는 능력에서 비롯되는 것이니까 함께 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